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옵티마이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옵티마이즈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현재 A/B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분석, 가설 설정, 그리고 대안 생성, 테스트 진행, 런칭까지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지혜를 통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선하고자 싶은 점을 옵티마이즈를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얻은 결과, 최저간을 가지고 여러분 서비스에 적용을 시켜서 여러 가지 목표에 대해서 개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을 때 옵티마이즈에 대한 역할은 조금 더 A/B 테스트를 쉽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계산을 쉽게 해주고 서비스에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옵티마이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가 A/B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밖에 판단을 못했었는데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우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게 옳다고 얘기를 해도 위에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가차없이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마존과 같은 예를 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이 A/B 테스트를 진행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통계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주장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듯 A와 B 중에 고객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툴이 바로 옵티마이즈입니다. 옵티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쉽게 데이터를 소스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비주얼 편집기를 이용해서 요소들을 수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옵티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도움 없이도 변형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빠르고 쉽게 A/B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고도화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소스 코드라든지 이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웬만한 경우에서는 이렇게 따로 개발자의 도움 없이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옵티마이즈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옵티마이즈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GA와 같은 데이터 소스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옵티마이즈 용도로 데이터를 쌓을 필요가 없이 그냥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GA에 옵티마이즈를 올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GA를 사용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은 이제 GA와 GA에서 데이터를 보고 어디를 개선을 해야 될지 바로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고 그렇게 빠르게 파악한 걸 가지고 바로 옵티마이즈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인사이트적인 측면에서 엄청 쉽게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테스트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진이 필요 없이, 기술팀이 필요 없이 비주얼 편집기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변형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실험 같은 경우에는 좀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자의 도움을 조금 빌려서 이용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GA와 같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 설정을 이용해서 고객에게 최저간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B 테스트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웹페이지를 소스 코드를 바꿀 필요 없이 맞춤 설정을 적용해서 바로 대안을 배포해 버리면 이제 고객들이 조금 더 좋은 UI, UX를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유료 버전인 360을 이용하신다고 하실 경우에는 잠재 고객군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옵티마이즈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고도화된 A/B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도 굉장히 쉬운 편이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설치를 진행을 한다면은 수분 내로 설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실험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실습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티마이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렇듯 비주얼 편집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 비주얼 편집기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소스 코드를 바꾸지 않고 바로 버튼 하나만으로 색깔을 바꿀 수 있고 문구를 또 변경할 수가 있으며 실험 시작 전에 이게 올바르게 수정이 됐는지 한 번 더 진단도 가능하고 바로 바꾼 것을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소스 코드 같은 게 변경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HTML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옵티마이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비주얼 편집기로 개발자의 도움이 필요 없이 필요하더라도 최대한 덜 받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실험을 계획하고 바로 실험을 런칭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고 빠른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옵티마이즈를 사용하셔야 되고 옵티마이즈를 사용하셔서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비주얼 편집기 화면에 대해서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옵티마이즈를 이용해서 비주얼 편집기를 이용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웹페이지의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뭐 삭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회사 로고가 사라지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삭제를 하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고 같은 크기를 제가 키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림을 키울 수도 있고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를 텍스트 수정을 누르게 되시면은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요소들로 변경이 가능하고 이런 글씨들에 대해서도 크기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이렇게 볼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얇게 바꿔줄 수도 있고 다시 보통으로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왼쪽으로 정렬, 오른쪽으로 정렬 이렇게 가운데 정렬까지 정렬도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글씨 색도 여러분들이 RGB 코드만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꿔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요. 밑에 있는 이런 만들어진 템플릿을 가지고 글씨 색깔도 클릭을 통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색깔대로 배경을 만들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테두리, 이런 테두리 같은 부분도 크기를 만들어서 테두리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레이아웃에 대해서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소스 코드를 그렇게 바꾸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지 변경 등을 통해서 쉽게 A/B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옵티마이즈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비주얼 편집기를 보셨고요. 이번에는 GA를 이용하면서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면은 통합이 돼서 더 좋다고 했는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구글 에즈라든지 다른 구글 툴들 간에서도 연결이 네이티브적으로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옵티마이즈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GA를 통하면 GA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대한 개선 위치를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한 다음에 옵티마이즈에서 일어난 실험 자체를 다시 GA에 있는 실험 보고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험 자체는 옵티마이즈에서 진행을 하지만 실험에 대한 결과는 GA에서도 함께 볼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글 에즈를 이용해서 구글 에즈에 대한 타겟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는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A/B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GA360을 쓰시고 빅쿼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빅쿼리와 구글 옵티마이즈의 데이터를 연동해서 빅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옵티마이즈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앱 쪽에 대한 테스트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구글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해서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앱에 대한 A/B 테스트도 옵티마이즈에 기반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유형 그리고 실험 목표 타겟팅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실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B 테스트, 다변수 테스트, 리디렉션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A/B 테스트의 갈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세 가지 테스트에 대한 예시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실험 유형을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 설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대안이 개선된 대안이 나왔을 때 그 대안에 대해서 웹페이지를 수정하지 않고 바로 배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맞춤 설정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맞춤 설정이 설정된 페이지만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목표라고 해서 기본적인 세션 시간이라든지 이탈수라든지 뭐 페이지 뷰수 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외 목표로는 이제 GA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시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옵티마이즈의 목표로 삼아서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안과 대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옳은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GA 목표를 삼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사용자 지정 목표를 통해서 이벤트에 대해서도 목표 값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커머스를 운영을 하고 계시다면 상품 상세 페이지에 동영상을 2개를 놓고서는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게 구매까지 전환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사용자 지정 목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에 대한 이벤트를 목표 값으로 삼는다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업그레이드된 실험 목표는 이제 옵티마이즈 360에서만 쓰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실험을 시작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목표 세팅은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옵티마이즈 360을 사용하신다면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장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옵티마이즈 360을 쓴다면은 여러분들이 GA에 있는 데이터를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그 세그먼트를 잠재 고객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그 잠재 고객에 맞게 된 고객군에 대해서 타겟팅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무료 버전을 이용하시더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타겟팅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번에 새로 추가된 UTM 타겟팅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귀 기울여 주셔가지고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A/B 테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A/B 테스트는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2개의 대안에 대해서 실험을 할 수도 있고 단순히 2개가 아니라 A, B 또는 N개까지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몇 가지 요소들에 바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안을 3가지, 5가지까지도 만들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랜덤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옵티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가중치를 주어서 실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원안과 대안 2가지가 있다면 50대 50으로 실험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70대 30으로도 실험을 할 수가 있고 80대 20, 예를 들면 90대 10 심지어는 100대 0까지도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중치를 주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실험을 단순하게 50대 50으로 하는 게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 생각하시면은 원본의 가중치를 90을 주시고 대안의 가중치를 10을 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B 테스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실험이 리디렉션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리디렉션 테스트는 리다이렉트 테스트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A/B 테스트는 한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 자체가 똑같은 경우에 이런 요소들을 바꾸는 형태라고 진행을 하게 되면 리디렉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조 자체가 바뀌었을 때 테스트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서비스가 개편이 되어가지고 아예 메인 페이지 구조 자체가 변경이 되었어요. 메인 페이지 자체가 구조가 변경이 됐으면은
여러분들이 옵티마이즈에 가셔서 요소들을 막 이걸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걸 지웠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변경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기존에 있던 웹페이지 하나 그리고 새로 개편되는 웹페이지 하나 두 가지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주소를 따로 설정을 해두게 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리다이렉트가 돼가지고 해당 페이지로 가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디자인이 완전히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이렇게 리디렉션 테스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변수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전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바마의 예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버튼과 미디어에 대해서 두 가지 요소를 만들었고 그 안에 각각 버튼은 4가지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 6가지의 대안을 만들어서 각각의 조합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요소를 변형을 했을 때 동시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변형 간의 조합을 만들어서 어떤 조합이 가장 전환율이라든지 세션 시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목표에 2가지 요소를 변형해서 동시에 테스트를 하는 거고 단순하게 하나하나에 대한 요소가 이기는 것보다 2가지의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때에는 다변수 테스트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듯 실험의 종류에 대해서는 총 3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설에 입각해서 어울리는 테스트를 선정하여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맞춤 설정을 통해서 개발자의 도움 없이 선택된 대안으로 서비스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맞춤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후에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요소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장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서 여러분 이 실험을 계획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활용해서 테스트에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안을 선택할 때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할 거냐 라는 것을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시스템 목표와 어널리틱스 목표 그리고 맞춤 목표 3가지를 이용하게 되고 업그레이드에 대한 실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유료 버전을 사용하셔야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옵티마이즈 유료 버전 360을 쓰게 되시면은 실험 시작 이후에도 목표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시스템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목표 같은 경우에는 옵티마이즈 실험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반적인 목표고요. 페이지 뷰, 세션 시간, 이탈률 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널리틱스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GA에 목표를 세팅해 두신 것을 가지고 옵티마이즈에서도 같은 목표로 삼아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예를 들어 뭐 회원가입 완료라든지 구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GA의 목표로 삼았다고 하면은 실험에 대한 목표로 바로 옵티마이즈에서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벤트 목표를 만들어서 설정할 수 있는 맞춤 목표가 있을 거고요. 맞춤 목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이벤트 같은 걸 이벤트 카테고리 액션 라벨 값을 지정해서 옵티마이즈에서 실험 목표로 삼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습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타겟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옵티마이즈의 타겟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즈도 이제 단순하게 랜덤하게만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겟을 삼아서 여러 가지 타겟팅을 진행을 해서 고객군을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먼저 구글 에즈 타겟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옵티마이즈의 큰 장점인 구글의 다른 툴과 연동이 되므로 구글 에즈의 계정 그리고 뭐 캠페인, 광고 그룹 등을
타겟팅해서 그 타겟팅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만 A/B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 타겟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도시 방문자에서 IP 기반으로 타겟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실험 페이지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 마케팅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서울이면 서울, 제주면 제주, 부산이면 부산, 광주면 광주, 대전이면 대전, 이렇게 지역 마케팅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타겟팅을 이용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테스트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행동 타겟팅을 이용해서 타겟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험 페이지에 유입될 때 있는 레퍼러 주소를 가지고서는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이용해서 특정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트위터면 트위터, 인스타그램이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들어온 사용자들의 조금 더 최적화된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타겟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특정 브라우저, 특정 운영체제, 특정 기기에서 방문된 사용자를 타겟팅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타겟팅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조금 더 개인화로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타겟팅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UTM 타겟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UTM 타겟팅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으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구글 애즈 타겟팅만 지원을 해서 구글 애즈로 광고된 캠페인에 대해서만 타겟팅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UTM 타겟팅을 이용해서 UTM 언더바 캠페인에 있는 이름이 일치하게 되면 그 일치되는 사용자들에게 대해서만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구글 광고를 사용하지 않고 네이버라든지 다른 UTM을 이용한 광고 성과에 대해서 측정을 할 때 해당 UTM 타겟팅을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재 고객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유료 버전인 옵티마이즈 360을 이용하시면은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애널리틱스 GA에서 세그먼트를 해서 잠재 고객을 만들게 되면은 그 잠재 고객을 바탕으로 실험 페이지를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쿠키 기반, 검색어, 매개 변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타겟팅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은 실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타겟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습 시간에 이런 것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옵티마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 옵티마이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같이 한번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설치를 직접 진행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서비스에 쉽게 옵티마이즈를 설치하고 바로 실험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옵티마이즈 설치 그리고 옵티마이즈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